세일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곧 오렌지 약을 복용할 것이다. 매우 확신이 넘치는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오히려 도미넌스가 빠지고 알트코인들로 의미 있는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명 투자은행 번스타인에 따르면 비트코인 재무부 채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선두를 따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을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 다들 따라 할 것이라고 발언해주고 있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 플래닛 또한 비트코인 축적을 가속화하기 위해 95억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또 발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빚내서 비트코인 비축하고 주가 올리고 또 비트코인 사고,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필두로 여러 채굴회사 그리고 수많은 신흥 상장 기업들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축적하려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끝판왕은 바로 뭡니까? 대망의 12월 세계 최대의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12월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이유, 다음 달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서 누가 발언을 합니까?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께서 비트코인을 마이크로소프트 자사 주식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발표할 수 있는 3분 발언권을 세일러 형님이 확보했습니다. 3분 동안 얼마나 세일러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을 잘 설득시키냐에 따라서 전 세계 최대 기업 또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러 형님의 자신감을 한번 보시면, 세일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곧 오렌지 약을 복용할 것이다. 이 오렌지 약을 복용한다라는 거 뭡니까? 암호화폐 전문 용어로 비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이 넘치는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러 형님이 1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잘 설득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차근차근 매집하겠다,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달 주주총회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인프라를 깔기 위한 초석을 잘 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 혁신을 예고했다. 비트코인 채굴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취득하게 되고 비트코인 생산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발언한 만큼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도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비트코인 채굴 상장사들이 2년 동안 장비 업그레이드에 36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이후 이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다. 근데 왜 하필 지금처럼 비트코인 역사적 신고점 찍고 고점일 때 100K에 다가왔을 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까? 이들은 아는 거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K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가지고 채굴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스위스 또한 비트코인 채굴이 전력망의 균형을 맞추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법안까지 통과해서 잉여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국가적인 채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채굴 산업에 혈안이 되냐? 현재의 비트코인 생산성은 9만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9만 달러가 들고 채굴해서 바로 팔아봤자 그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채굴 시장 확대해서 인프라 구축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들은 90K에 채굴해가지고 나중에 150K, 200K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매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채굴자들이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만 봐도 중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너무나 명확한 상황입니다. 채굴 시장과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시장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다. 이번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최초의 암호화폐 킬러 앱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이런 식으로 금융 시스템이 아직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고 부실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도 필요 없고 은행 계좌도 필요 없다. 그냥 인터넷만 접속되면은 지갑 개설해가지고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얼마나 편리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달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가장 혁신적인 크립토 시장의 내러티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로빈후드 또한 이번에 유럽 거래소에 USDC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오퍼링하고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키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로빈후드가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블랙록이 배후에 있는 USDC를 유럽으로 확장시키려는 계획, 블랙록과 서클은 전 세계에 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뿌리려고 대형 증권사들과 함께
함께 판을 짜고 있는 그런 흐름들까지 여러분들이 눈치 빠르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거 누굽니까? 전 세계 차기 권력 1위가 될 트럼프. 트럼프는 지금 미국 주도의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려고 온 힘을 쓰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떻게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나요? 질문하시는데 스테이블 코인 1위 발행사인 USDT 테더와 2위 발행사 USDC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뭡니까? 미국채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채는 인기가 없어서 사주려는 사람이 없는데 전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고 그 확장된 돈들이 미국채 시장으로 들어오면 트럼프는 일석이조로 달러도 뿌리면서 미국채도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흐름에 따라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24K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은 거의 끝났고 12월 한 달 남았다. 근데 12월에 100K 밑으로 떨어질 것은 보지 않고 있고 최대 124K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고점은 134K로 추정하고 있지만 시장 모멘텀이 강화되면 목표치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발언해주고 있다. 어쨌든 100K 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전문가들은 얘기해주고 있고 미국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매직 미국 개미들이 지금 세일러한테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00% 오를 때 스트래티지는 엄청난 세일러의 전환사채 발행과 재매수 전략으로 500%나 주가가 상승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캐처님 이거 광기고 이제 이런 광기 거품 빠지면 폭락할 겁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코인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광기에도 레벨이 있다. 광기에도 1, 2, 3, 4, 5레벨이 있는데 우리의 광기는 2레벨에서 3레벨 사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뛰어내리셨다가는 나중에 5단계 광기 됐을 때 그때서 포모 느끼고 다시 탄다. 그렇기 때문에 광기도 레벨이 있다는 거. 저는 광기의 4레벨, 5레벨 부근까지는 사이클 관점을 유지해서 불리시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광기도 여러분들이 빨리 내리느냐 늦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수익 차이, 기회비용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스트래티지에 이어서 트럼프 효과까지 미국의 비트코인 ETF는 월간 유입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역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1월에 출시되고 이제 다음 달이면 딱 1년이 채 되는 날인데 11월이 가장 많은 현물 ETF의 월간 유입 기록을 경신한 달이 됐고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간 유입이 저조했지만 지난 2월 3월 달 1차 불장 때에 비하면 10월 달 11월 달에 들어왔던 ETF 물량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만큼 더 강력한 기관 투자자와 개인들의 자금이 시장에 계속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또한 거래량이 계속 급증하면서 강세 심리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옵션은 대다수가 기관들이 전문적으로 트레이딩하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옵션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 기관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불리시한 관점을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더리움을 계속 언급드렸고 이더리움도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의 모든 운용사들의 유입이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확실히 지금 분위기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펀딩 레이트 또한 전체 거래소에서 11월 말을 들어서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도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3월 달에 고점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과 키를 맞춰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온 탑 스마트머니 유입을 보면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도 더 강력한 스마트머니가 이더리움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X의 이더리움 포스팅량이 11월 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분위기에서 큰형님이 약간 쉬어주니까 둘째 형님이 확실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흐름을 보더라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까지 오르면서 99K를 찍었지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완전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상반되게 V자로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확실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알트코인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도미넌스도 우리한테 정답지를 알려주고 있고 펀딩 레이트 히트맵 또한 과거 3월달 4월달 어마어마한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처럼 굉장히 죽어 있었던 알트 시장이 최근 11월을 들어서 희끗희끗하게 불
불빛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 2월 달에도 희끗희끗하게 알트코인들로 불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대세 알트 불장이 3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전초전의 모습을 펀딩 레이트 히트맵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 그리고 솔라나는 역시 죽지 않고 있습니다. 솔라나 고래도 이번 한 달 동안 솔라나를 6천만 달러 규모로 매집하면서 고래들 지갑을 추적해보면 솔라나의 엄청난 고래의 축적과 이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째 형님인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셋째 형님인 솔라나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알트의 시즌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AI 코인들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월드 코인 또한 여권 자격 증명 기능인 월드 ID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AI 시장도 시동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의 대장인 월드 코인까지 다시금 엑셀을 밟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시장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최근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또 디지털 채권 발행까지 촉진하면서 이 촉진을 하기 위해 정부 차원으로 보조금 제도까지 도입해서 시장을 육성하고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와 크립토 산업이 허상이고 가짜, 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혁신 기술임을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 근데도 아직 우리나라는 어떤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 못하고 옥신각신하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기재위의 전체 회의 또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서로 고집만 피우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거래소로의 유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이런 식으로 불장 당시에 어마어마한 유입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은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 입금하는 물량입니다. 근데 거래소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지금 현재 파는 것은 개미들 뿐인 거고 대다수가 지금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꼭 쥐고 가려는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실제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이동평균선 흐름을 보면 역사적인 21년 고점을 돌파한 상황, 그만큼 크립토 시장의 돈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표적인 전 세계의 인간 지표 구글 트렌드의 전 세계 비트코인 검색량을 보면 아직도 저점입니다. 지난 17년 사이클, 21년 사이클에 비하면 아직 반토막밖에 안 온 상황. 그러니까 물론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지금 올린 것만큼 한 번의 펌핑이 더 남았다. 즉 후반전이 남아있음을 인간지표도 우리한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간지표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앱 순위를 보면 불과 11월 초만 해도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살려고 연일 고점 갱신하니까 전체 앱 순위는 8이었고 금융 앱 순위는 1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비트코인이 조금만 지지부진하고 횡보하고 눌림이 나오니까 짜게 식어서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68위까지 내려왔고 금융 앱 순위도 4위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포모 느끼고 고점에 들어온 개미들은 인내심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빠져도 고점이다, 팔자 도망치자 하고 털려 나갔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 연료를 충전해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단기적으로도 한번 체크해보자면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단기 하락 트렌드 라인을 확실히 일봉 종가로 돌파해서 리테스트 안착해주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다시금 100K를 돌파하는 그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일단 다행인 점은 중요했던 5일 이동평균선을 잠깐 이탈했지만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하고 다시 밑꼬리를 달아올리고 오늘 양봉을 유지해주면서 96K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지금 당장 안 올라도 됩니다. 너무나 과거 대비 낙폭이 컸던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것도 불장이 오려면 중요하기 때문에 도미넌스 잘 빠져주는 것 너무 좋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가격에서 더 오르지도 빠지지 않고 잘 지켜주고 도미넌스 조금만 더 내려준다라고 하면서 알트코인들도 큰형님이랑 키높이를 좀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이번 주에는 더욱더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저항 매물대였던 100K의 매도벽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첫 번째 두드렸을 때보다 많이 흐려졌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두드리면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금 두드려줄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옅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한 수위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돌파를 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약간의 관망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보라고래들은 다시금 매수세에 동참했다가 약간은 고개를 내려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기 개미들은 비트코인 올랐을 때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가 조금 흔들리고 조정받으니까 다 팔고 도망쳐버렸다. 이런 식으로 개미들의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다시금 이때 기회를 노려서 갈색 고래와 보라고래들이 고개를 들어주면서 또 시장을 드라이브 해줄 가능성도
정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사이클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고 사이클 도중에도 여러 번의 조정을 동반하면서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사이클은 최저점 대비 9000%가 상승했고 2021년 사이클 또한 저점 대비 2000% 상승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사이클은 100번 양보한다. 그래서 지난 사이클의 절반 1000%만 상승한다라고 해도 비트코인이 어디 부근입니까? 150에서 200K 부근. 즉 지금 위치에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 2배는 더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너무나 고생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레이스를 종료하기에는 진짜 메인 디시가 후반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 메인 디시까지 맛있게 우리가 배부르게 딱 먹고 이번 사이클을 종료하는 의미 있는 유종의 미를 저희 캐쳐 가족분들 모두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